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항공 최근에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이제 아무래도 뭐 또 기준금리 또 언제든지 또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제 항공주를 설명할 때 가끔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경제방송 전문가 생활 했었지만은 자, 경제방송 가끔 보면은 이제 조금 실력 없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항공주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국제 유가가 중요합니다. WTI가 얼마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식 농부님들 비행기 한번 타고 가잖아요. 놀러 갈 때, 해외여행 놀러 갈 때 비행기 탑니다. 자, 비행기 탈 때 유류 할증료를 내나요? 그렇죠.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다? 유류 할증료를 그걸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WTI를 포함한 국제 유가가 물론 중요하긴 하죠.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WTI를 포함한 국제 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바로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보면은 이제 비행기 같은 거 어떻습니까? 대한항공 비행기 많잖아요. 그 비행기를 전부 다 현금 주고 샀을까요? 아니죠. 그 많은 비행기를 현금 주고 사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그거를 리스로 합니다. 리스. 우리 자동차 보면 어떻죠? 우리 이제 일반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개인들은 그냥 차를 돈 주고 사는 거죠. 물론 이제 렌트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법인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인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는 그 이제 회사차 있잖아요. 회사차가 어떻습니까? 회사차는 돈 주고 사는 경우 없죠. 전부 다 리스를 활용합니다. 리스라는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렌트라는 거 렌트. 리스라면은 당연히 그 이자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유가가 아니고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기준금리에서 실질금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실질금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가끔씩 보면은 국제유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국제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자, 국제유가 오르면 유류 할증료를 내기 때문에 다 만회가 된다. 그래서 국제유가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기준금리 인하다. 기준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악재겠죠. 기준금리 인하면 당연히 호재라고 인식되겠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해요. 정확히 말하면 국채금리, 국채 수익률 보통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뭐 20년 만기, 뭐 10년물, 5년물, 2년물, 6개월물. 참고적으로 단기물 같은 경우는 2년물이 되겠습니다. 단기물은 2년물, 장기물은 10년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의 그 스프레드 차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또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냥 여담을 말씀드렸고요. 자, 동사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오래 가가지고 최대한 좀 말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4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양호한 2분기 실적 달성 속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의 상승이란 제목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3조 9,80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0.93% 감소, 영업이익은 3,99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48% 감소했고 순이익은 3,95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3.43% 증가했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했으며 미국 관세 인상 불확실성과 소액 면세제도 폐지 그리고 여행 소비 둔화 등 항공시장을 둘러싼 여러 우려들이 있었지만 작년 역대급 호황과 유사한 수준의 이익을 달성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으며 이는 비수기임에도 1분기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하반기 실적 역시 여러 노이즈들에 흔들리지 않고 높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주 노선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델타항공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는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하반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자, 관련돼 가지고 동사가 JV, 그러니까 합작법인 파트너사인 동사의 수혜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모멘텀도 그래서 이제 델타항공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체크하셔야 한다. 국제유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기준금리가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가지고 계시거나 혹시 사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델타항공 주가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대한항공 주가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자, 저점 어떻습니까? 저점 계속 끌어올리고 고점 계속 끌어올리고 올리고 그러죠. 자,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이런 식으로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저점은 저점대로 계속 올리고 고점도 계속 끌어올리면서 현재 우상향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시다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겠지만은 대한항공을 가지고 싶고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2,000원 참고하시고요.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3,000원에서 24,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2,00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대 상승하면서 26,2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저항대 27,000원, 그 위에 28,000원과 29,000원, 35,500원이 됐습니다. 35,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5,000원, 그 밑에 24,000원과 22,000원, 2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39만 5천주 샀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은 순매수, 기관 한 달 동안 183만 4천주 샀는데 역시 기관도 순매수. 현재 동사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투, 보험, 투신 순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현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 보험, 투신의 수급 동향 A 주시하시고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수급이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에서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이 0.7%대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9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현재 한진칼에서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 지분이 2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9%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조 8천억 원대에서 올해 24조 5천억, 내년도 25조 5천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2조 1천억 원대에서 올해 2조 원대 조금 주춤하지만 내년은 다시 거의 2조 4천억 원대까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올해 좋네요.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조 3,8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4,400억, 내년도에 1조 5,600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 5,300원대, 2분기 4,400원대, 3분기 6,600원대, 4분기 4,400원대 나왔고요. 1분기는 작년에 5,375원대, 올해 4,310원 다소 주춤했습니다. 2분기도 조금 주춤했었죠.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3분기 작년에 6,657억 원 대비 올해 7,730억. 3분기 괜찮네요. 4분기 작년 4,641억 원 대비 올해 4,835억 원. 3, 4분기 하반기 때 실적은 작년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부채 비율은 320%대, 유보는 46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리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 부채 같은 경우도 일본 쪽에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다 설명드리면 길어지는데, 아까 기준금리 중요하다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 우리가 어떻습니까? 승객은 원화로 주지만은 이걸 리스 비용을 줄 때는 어쩌다? 달러로 주죠. 환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본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엔당 원화 이 환율도 A 주십니다. 달러 원 환율과 100엔당 원화 환율을 같이 참고하십니다. 환율과
기준금리를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9.3%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한 조금 더 좋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3,866원, BPS는 34,415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3,900원 보시라 했습니다. 오늘 자 26,000원대입니다. 현재 PR 6배밖에 안 되는 거죠. 4만원 잡으면 4,6에 24. PR 6배, 7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적정주가 수준은 PR 15배에서 2,500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00원 곱하기 15배에서 20배가 적정주가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대한항공 오늘 종가 26,2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는 기관현대라고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23,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2,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의 유보는 1.4배로서 일반적인 노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은 양호한 2분기 실적 달성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주 노선과 글로벌 노선에 대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74.6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60.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 구간을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눌림목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8,000원과 35,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24,000원과 22,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기준입니다. 자, 동사는 항공 운송에서 98% 이상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항공 운송 중에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이 같이 합해졌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IMF가 아니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화물 운송으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흑자가 나왔던 기업이 동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게 항공으로 많이 실어 나르잖아요. 배로 나를 수는 없으니까.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뭐 한 달, 2달 사이로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로 나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비행기로 나르기 때문에 관련되고 화물 운송이 그때 괜찮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본금 변동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환이 2022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 자회사 편입이 된 아시아나 항공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에어부산을 포함한 이제 저가 항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에어서울도 있고요. 한국공항도 있고 상당히 많은 자회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 호텔 숙박을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회사가 있네요. 자, 오늘은 대한항공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